자, 우리가 이제 계약사항에 관련해서 이제 손변님 이야기 영상을 올려드렸고, 이거는 진짜 열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속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흙탕 싸움으로 가면, 이미지로 봤을 때 바르셀로나가 잃는 게 굉장히 많을 거라고 많죠. 봐요. 네. 너무 많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유력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건, 메시가 맨체스터 시티 쪽으로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펩. 음. 왜냐하면 메시가 지금의 위치에까지 올라가기 그 어떤 성장세를 만든 거는 펩의 전술이 분명히 유효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메시의 주급을 감당할 수 있는 팀이 전 세계적으로 얼마 있냐? 얼마 없어요. 얼마 없는데 그 중에 당연히 맨체스터 시티는 들어가는 클럽이고 그리고 베리스타인이랑 페란 소리아노 바르셀로나 출신 보드진. 출신. 네. 네, 여기 또 요게 있고 아구에로. 메시랑 절친 아닙니까? 그렇죠. 아구에로가 있고 그리고 그것도 있습니다. 메시에게 필요한 거 챔스 타이틀입니다. 맨시티한테 필요한 거 챔스 타이틀. 챔스 타이틀이고 펩한테 필요한 거 목표가 있네. 챔스 타이틀. 모두 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맨시티의 이적설이 당연히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인지상정이죠. 그리고 옛날부터 생각해보면 맨시티는 메시를 데려오고 싶어 했죠. 메시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적설이 살짝 올라왔다가 내려갔을 때나 재계약 근처 때문에 메시가 혹은 떠날 수도 있다라는 종류의 이야기가 이번처럼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지만 네네. 그 이전에 있긴 있었을 때마다 이름이 오르내렸던 건 무조건 맨체스터 시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기사를 한번 종합해 보겠습니다. 샘리가 먼저 이 SNS로 얘기하기를 메시 이거 딱 이적설이 뜨고 난 다음에 블러디 헬이 나왔어요. 그 블러디 헬이 약간 영국식 그거잖아. 쉣 이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하니까 SNS에 얘기하기를 야 내가 자주 말했었잖아. 만약에 메시가 바르셀로나를 떠나는 날이 온다면 이거는 무조건 맨시티가 접근을 할 거다. 이적이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그런데 그 얘기 지금도 유효하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당연히 사람들이 샘리니까 샘리 어쨌든 내부적인 소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했었고 TYC 스포츠 아까 우리가 처음에 아르헨티나 언론에서 얘기하기를 메시가 이적을 하게 될 경우에 가장 유력한 행선지는 맨체스터 시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역시 제라르드 로메로 메시는 맨체스터 시티행을 고려 중이고 이미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언론들과 이 정도 기자들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쭉 해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맨시티랑 어느 정도 접촉이 있었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교감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맞아요. 거기에다가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이랑 샘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메시 이미 팩과 대화했다. 대화했다. 이거 뭐 대화가 꼭 형 이적할게요가 아니라 나 지금 너무 괴롭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펩이 조언을 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게 뭐 사제지간이니까 통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안부 그렇지. 물으면서 만약에 덕일이 너도 힘든 일 있을 때 김학권 감독님한테 전화를 해서 감독님 저 힘듭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 네네네. 그러지 못하겠지만. 네네네. 네. 전화해본 적 있나요 먼저? 제가요? 뭐 일적인 것 빼고는 딱히 전화한 안부 전화라거나 이번에 추석 때 전화 드릴 건가요?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래 그런 거. 네. 그렇습니다. 물 뿌린 건 죄송합니다. 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네네. 어쨌든 이건 분위기 환기를 위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이미 대화를 했는데 맨체스터 시티 측은 예전부터 오매불망 메시에 대해서 바라고 있었지만 그게 실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대요. 여러 가지 상황이 현실적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들도 진짜 갖고 싶다. 근데 안 되겠지. 그림의 떡 같은 느낌. 그래. 우리가 좋아하는 어떤 뭐 사고 싶은 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갖고 싶다 그러지만 뭐 살 수 있겠어 이런 생각하잖아. 근데 여러 가지 어떤 부대 상황이 있는데 당연히 문제시 되는 게 이 주급이 이 연봉 수준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PL식 주급으로 바꾸면 100만 파운드에 가깝대. 100만 파운드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탑 클래스 선수의 주급을 훨씬 상회하는 거죠. 어제 말라 영상 올라갔죠. 그렇죠. 그 선수 한 명에 대한 그 연봉 주급이 아니라 20만 유로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메시는 주급이 100만 파운드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받아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선수니까 자 이런 것도 부담이 되는 것도 아무리 맨시티라고 할지언정. 근데 우리가 그 얘기를 얼마 전에 드렸었잖아요. 맨시티가 최근에
만약에 메시를 영입을 하게 된다면 파이낸셜 페어플레이에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 있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나온 게 어쩌면 진짜 펩이랑 대화했을 때 그런 얘기가 오고 갔는지도 모른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심증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정말 교감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컨택은 있었다. 그렇죠. 예. 그 상황인데 여기서 이 샘 리어와 데이비드 온스틴이 얘기하기를 메시를 원한다는 건 분명히 맞는데 그것도 있대요. 바르셀로나랑 이 어떤 그 사이가 틀어지는 건 바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맨시티 입장에서 메시가 계약을 해지를 해서 컨택을 하는 건 오케이인데 이를테면 맨체스터 시티가 메시를 흔들었다. 그럼 바르셀로나 입장에서 너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면 그건 나중에 길게 봤을 때 비즈니스를 해나가는 입장에서 바르셀로나와 어떤 또 딜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래를 또 이제 해야 될 수도 있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어떤 클럽들과 이렇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런 얘기 많잖아. 레알 마드리드의 페레즈 회장이 빅클럽들 간 회장들 간의 어떤 사이 조정을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우리가 선수를 팔 수도 있고 사올 수도 있는 상황에 이거 틀어지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르셀로나와 어떤 그 사이가 틀어지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약간 지금은 관망 중이다.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 정도를 얘기하는 데이비드 온스테인과 샘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TV3랑 카탈루냐 라디오. 네. 여기도 모두 다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신뢰도를 가지고 카탈루냐 라디오는 뭐 굉장히 공신력이 높은 곳이고, 여기서는 메시가 3일 전에 펩이랑 통화를 했다. 통화를 하면서 뭐 어디에선 그런 얘기도 했대요. 이 TV3 쪽이었던 것 같은데 맨체스터 시티가 과연 나를 영입할 수 있냐라는 거 직접적으로 물어봤다. 아 진짜 이게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물어봤다. 진짜 정말로, 가능한 거냐. 네. 그리고 카타루냐 라디오에서는 펩이랑 통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좀 주고받았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바로 여기입니다. 마르셀로 베흘러.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이미 히든풋볼이나 이스타TV에서 자주 다룬 바가 있었고 이제 팬들은 다 알고 있는 기자입니다. 네이마르의 파리 생제르맹행을 최초 보도했던 기자고요. 그다음에 메시의 이적 가능성이 대두됐을 때 우리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요 사람 얘기를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메시는 이적에 대해서 길게 봐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바르셀로나를 떠나고 싶어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기를 메시가 맨체스터 시티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바르셀로나와 계약 파기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근데 만약에 메시의 맨시티행이 이루어지면 이건 또 맞는 거잖아요. 이 사람은 요거에 관련해서는 굉장한 정확도와 어떤 소스를 가지고 있는 거지. 완전 넘사급. 지금도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이거는 확실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맨체스터 시티가 굉장히 유력한데 추가적으로 이야기가 되는 클럽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아스날은 아니고요. 네, 웬일로 아스날 안 하네? 그건 안 됩니다. 원래 다른 선수였으면 아스날로 와라. 또 이런 얘기 한번 했을 거잖아요. 이건 좀 미안합니다. 네, 메시니까. 메시니까. 네. 그 어떤 짤방도 있어요. 지금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서 메시를 영입하고자 하는 팀들, 그러면서 이 벽 밑에 군인들이 이렇게 딱 총 들고 멋있게 딱 대기하고 있어. 다 막 파리, 유베, 뭐 맨유 막 이렇게 딱 있는데 혼자 삐에로도 있고 삐에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 그게 옆에 아스날 이렇게 써 있어. 그러니까 안 어울린다는 거지. 이건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 어쨌거나 맨유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파리 생제르맹도 당연히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거 당연하죠. 예. 그리고 아르헨티나 선수들과 예전부터 좀 인연이 깊었던 인테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인터밀란에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꽤 많이 뛰었죠. 굉장히 많이 뛰었고. 뭐 당장 사네티가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그래서 시메오네가 나중에 감독을 인테르에서 할 수도 있다. 뭐 그런 이런 얘기를 얘기를 했었어요. 진작부터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 이거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찬용이 사실 옛날부터 그냥 되게 버릇처럼 메시 인테르 와라 맨날 그랬었거든. 농담 삼아. 이거 찬용이 이제 다시 머리 다 날라갑니다. 메시 왜? 오면. 아니지. 너무 좋아서. 머리가 잘하지. 너무 잘하다 뽑히는 거지. 오케이. 그 정도다. 오케이. 예. 근데 이게 이게 아무런 근거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프란세스코 아길라르는 무슨 얘기를 했냐? 이탈리아 세법 있죠. 이게 이탈리아판 베컴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있던 선수가 이탈리아로 들어왔을 때 세제 혜택을 좀 주는 종류의 어떤 그 법이에요. 이거 이미 찬우 형이 몇 번 얘기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가는데 되게 영향을 많이 끼쳤어요. 맞아요. 그래서 메시가 이적을 했을 경우에 그 어떤 팀보다 인테르가 주급 부담이 덜하다. 그리고 본인이 실제 수령하는 금액도 메시가 당연히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메시 가제타였던 것 같은데 가타델로 스포르트. 메시 아버지가 최근에 밀라노 쪽에 고급 아파트를 구매했다 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그냥 단순히 휴가 차원에서 그쪽에 이제 뭐 집을 구매한 걸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모든 걸 다 맞출 수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인테르 행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뭐 FA라면 주급 부담을 생각하면 되는 건데 아까도 세법 얘기도 했지만 그리고 스티븐 장도 뭐 그 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네. 맞출 수 있는 구석을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메시가 그 타리그로 이적을 할 가능성이 지금 어쨌든 대두가 됐고 저는 여전히 5대5라고 생각해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해. 굉장히 가능성이 생긴 건 맞지만 그렇다고 나는 이게 이거 가깝습니다라고 얘기하기에 내가 심정적으로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 아 근데 저는 진짜 저도 형이랑 좀 비슷한 입장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에서 은퇴했으면 좋겠다. 근데 막상 이렇게 딱 현실적으로 일이 터지니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뛰는 리오넬 메시? 또 궁금하죠. 와 보고 싶다. 당연히 궁금하지. 이런 네. 근데 그와 동시에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죠. 사실 라리가가 최근에 굉장히 부흥하고 이슈를 많이 끌 수 있었던 거는 아무래도 엘 클라시코였고 그 매호 중심에는 대전이었죠. 메조뚜가 있었다. 예. 근데 어쨌든 호날두는 유벤투스로 갔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메시까지 타리그로 이적을 하게 된다면 저는 라리가 전체에도 약간의 그런 물론 이제 새로운 잘하는 선수들이 많지만 아니 난 이 얘기가 맞다고 보는 게 이거 모르긴 몰라도 라리가 회장이 아마 뒷목 잡고 있을지도 몰라요. 난 개인적으로 엘 클라시코가 호날두가 유벤투스로 간 다음에 예전만큼의 어떤 치열함이 약간 내려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느낌이 많이 빠진 게 제가 호날두 딱 이적하고 나서 그 이제 새해에 엘 클라시코 이제 언제 한다고 라리가 측에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메시 사진 있고 옆에 라모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호날두거든 거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타성이야 라모스도 대단한 선수지만 엄청난 선수죠. 공격수 대 공격수 그리고 지구상 최고의 선수 둘 간의 라이벌 대결이라는 게 대결. 누가 봐도 아주 좋은 홍보 수단이었는데 지금도 최고의 더비가 엘 클라시코라는 것은 틀림이 없지만 호날두가 빠지면서 그 어떤 그 그림이 조금 예전보다 흥미가 덜한가라는 느낌이 있었단 말이야. 무게감이 좀 떨어졌다고 근데 생각해요. 거기서 만약에 메시도 빠진다? 이건 라리가 입장에서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흥행적인 측면에서 이거 당연한 겁니다. 타격이에요. 이거는 스페인 내부에서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흥행 카드 대단한 게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 아니 호날두 메시 만나는 엘 클라시코에 정말 전 세계의 눈이 집중됐어요. 당연하죠. 자 그런 상황에 PL이나 어디 다른 리그로 갔을 때 어떤 분들은 아마 되게 소수라고 보지만 야 메시 이제 뭐 정점 찍고 내려왔고 황혼기고 이 뭐 활동량 줄었다며 그럼 이거 안 통하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는 것도 저는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라고 보는데 5대 리그 기준으로 최근 3시즌간 메시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이시죠? 네. 좀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좀 제 개인적인 느낌은 3시즌 동안 지금 95골을 넣었잖아요. 네. 근데 메시가 1년 동안에 91골 넣은 적이 있었어요. 그 시즌 있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그냥 95골? 그냥 뭐 잘 넣었네. 저는 이 메시가 기록적인 측면에서 우리 눈에 약간 보정치를 줬다고 생각해요. 메시니까 평범해 보이고 메시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지. 메시가 나중에 우리 눈에서 사라지는 은퇴하는 날이 오고 다시 우리가 그 지구상 최고의 선수를 라이브로 보는 그 시기를 지나가서 그 두 선수가 없는 상황으로 돌아온다면 이 기록이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나중에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외계인이 딱 와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가 기록을 보면서 야 이건 뭐 이거 잘못됐네. 잘못 써 있는 거지?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기록을 쓴 선수들이다. 네. 그래서 이게 3년간의 기록입니다. 아니 웃긴 게 원래 한 시즌에 20골 넣잖아요. 네. A급, S급 스트라이커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메날두가 등장하고 나서 그게 한 초라한 시즌 기록이 20골이 됐어요. 되게 우승 기록이 돼버렸어요. 그냥 뭐 40골씩을 넣고 이러니까 네. 1년에 90골을 넣고 근데 이 기록을 봐도 저는 메시가 어디로 가든 1, 2년은 역시 홀로 원톱에 있는 선수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뭐 말씀드립니다만 추가적인 소식이 오면 팔로잉을 하도록 하겠는데 맨체스터 시티 행이 만약에 진짜로 이루어진다면 이것 또한 바르셀로나 팬들의 어떤 이 실망감과 씁쓸함 이런 것은 뭐 저도 지금 느끼고 있으니까 그것과 별개로 PL에서는 이거 완전 난리 나는 일이고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맨체스터 시티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의구심 그런 거잖아. 이거 너네 진짜 인기 있는 게 맞냐? 그 다음에 너네 결국엔 챔스 트로피 못 따지 않았냐? 맨시티는 신흥 강호니까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와 하늘색 메시? 예, 그건 정말 아예 구단이 한 번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